그렇다면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컨퍼런스가 진행이 됐으니 앞으로 엔비디아의 주가의 향방이 중요하겠죠. 엔비디아의 주가 향방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핵심 키워드는 피크아웃입니다. 이 피크아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쉽게 말해서 정점에서 벗어난다 이런 말이고요. 현재의 주가 상승세가 꺾이고 내려오는 단계, 혹은 주가가 정점을 찍고서 내려올 때 피크아웃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업의 실적이 현재는 최고치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지금 실적치보다 떨어질 것이다. 기업의 역사에 있어서 실적이 지금이 정점이고 앞으로는 내려갈 일만 남았다. 그리고 주가는 그런 부분들을 선반영하기 때문에 피크아웃이란 논리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2022년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피크아웃이란 주가 하락을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반도체 기업 투자는 실적이 안 좋을 때 하고 실적이 좋을 때 판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핵심 논리는 피크아웃이냐 아니냐를 저희가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엔비디아는 지금 피크아웃 구간인가 라고 봐야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피크아웃에 대한 전망이 중요한 이유는 산업에 대한 성장 가치 반영을 하는 데 있어서 세계 1등으로 표본이 되고 있는 주도주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엔비디아 주가가 마이너스 6.9%를 낼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조화돼서 움직였듯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요.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산업이 한국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의 동향에 따라서 한국 증시의 또 향방이 좌우됩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향방에 대한 가장 핵심 논리가 피크아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엔비디아가 속해 있는 미국 증시, 이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섹터가 가느냐, 혹은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쪽이 부각을 받느냐, 혹은 소형 원자로라든지 데이터 센터용 전기 공급과 관련된 섹터가 또 주목을 받느냐, 미국 증시의 모습이 한국 증시에 영향을 주고, 한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넓게 살펴보면 일본과 유럽 증시들의 모습도 미국 증시의 상승과 하락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관점이 결정이 되어 있어야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가 속절없이 하락을 하니 삼성전자와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얘가 이럴 게 아닌데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관점으로 보느냐,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피크아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기준점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갖는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 말고 우리가 앞으로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이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피크아웃인지 아닌지를 살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대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젠스랑 CEO가 2025년 1분기까지 계속 성장할 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자신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전반적으로 AI 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성과 비전에 대해서 여전히 견고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호퍼칩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다. 또한 블랙웰에 대한 기대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다. 무슨 말이냐, 기존의 엔비디아를 성장시켰던 칩 수요는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이고, 여기에 플러스로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막대하게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블랙웰을 4분기 11월에서 1월부터 양산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블랙웰에 대한 매출액에 대한 전망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랙웰에 대한 구매 약정은 이미 278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선불 공급 계약 규모가 47억 달러, 나 먼저 주라 라고 대가를 치른 매출 규모가 47억 달러라는 거예요. 워낙에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보니 분기에 300억 달러 매출액이 나오니 이런 수치들이 크게 안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큰 수치입니다. 또 3분기에 대한 8월에서 10월 매출은 2분기 때 300억 달러를 했고 3분기 때는 325억 달러는 할 수 있다라고, 또 기존의 월가 전망치인
17억 달러를 항의했습니다. 5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을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지금 현대차 이번에 4조 원의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주주에 대한 환원율을 배당 성향을 25%를 유지를 하고 다른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먼저 모범 사례를 보여주는 것에 현대차한테 개인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현재 우리나라의 거버넌스적인 측면에서 이 자사주 가지고 장난질을 또 많이 치잖아요. 그렇지만 미국은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는 것은 소각을 하는 겁니다. 이 주식은 없는 셈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00억 달러를 매입을 하면 당연히 총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어 버리니 기존의 엔비디아 주주들은 희소성의 가치가 더 높아지고, 희소성의 가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그 규모가 무려 500억 달러입니다. 500억 달러. 대단하죠. 부럽기도 합니다. 여하튼 2분기 컨퍼런스에서 자신감을 보인 젠슨왕의 태도와 그리고 긍정적으로 볼만한 내용들을 팩트니까 저희가 알아둬야 되겠죠. 이 시점에서 엔비디아의 피크아웃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근원적 펀더멘탈 가치가 살아있냐,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앞에 그림에서 보시면 글로벌 서버용 GPU 점유율에서 92%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AMD가 지금 쫓아온다고 하지만 3%밖에 안 돼요. 뭐 거의 독점적인, 과점도 아니죠. 독점적인 시장에서 이런 세계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또 데이터 센터의 매출 비중이 78%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실로 저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흥자 독식의 프로세서 업종이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서 엔비디아의 근원적인 시장 지배력이 흔들렸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2024년 2분기 엔비디아의 컨퍼런스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빅테크의 실적 발표에서의 컨퍼런스 내용을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AI 분야에 투자를 늘리겠다, 확대하겠다 라고 변함없이 컨퍼런스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확인을 시켜줬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던 그런 요인들, 이런 요인들이 엔비디아의 과도하게 높아진 단기적인 시장 기대치라는 부분이 비중이 크지 않았냐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지금 가격에서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이 훨씬 많게 두려워서 들고 있던 엔비디아 주식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보다 엔비디아가 주가가 하락을 해서 떨어지면 엔비디아가 좋은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투자 매력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 장기 시장 기대치가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벌어진 엔비디아에 대한 단기 시장 기대치를 충분히 커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블룸버그가 지정했던 330억 달러의 내재적인 시장 기대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300억 달러 넘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엔비디아의 300억 달러를 넘은 부분을 보면 확실히 견조하구나. 물론 엔비디아의 너무 단기적인 기대치가 높아서 그 기대치를 충족은 못 시켜줬지만 여전히 다른 기업들이 포함된 AI 산업 분야에서의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AI 산업에 대한 성장을 엔비디아가 증명을 해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주 잔고를 놓고 봤을 때 전분기에 188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이번 분기에 278억 달러입니다. 수주 잔고가 거의 100억 달러가 증가를 했는데 전체 수주 규모 대비로 놓고 보면 이 100억 달러는 규모가 엄청난 성장 수치입니다. 좀 전에 호퍼 시리즈하고 블랙웰 시리즈를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AI 차세대 모델인 블랙웰은 10배에서 40배 이상의 어떤 성능 향상이 있다라고 제품의 발전, 성능적인 부분에서 확인을 해줬잖아요. 데이터 센터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1조 달러 정도 되는 어떤 규모의 시장인데 이 시장 전체가 이 정도 성능 차이가 생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초반에 구입 비용은 좀 들어가더라도 GB200이라는 이 가속기가 전환이 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웰의 잠재적인 시장의 규모는 데이터 센터 전체 시장인 1조 달러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시장의 단기적인 기대치에는 못 미쳤지만 어찌됐건 엔비디아에서 이번 2분기 실적 컨퍼런스를 할 때 젠슨왕 CEO가 3분기 때 더 성장할 수 있는 실적을 제시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엔비디아의 실적 성장의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25년까지 자신감을 피력을 했기 때문에 의심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단함을 증명을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근원적인 펀더멘탈 요인을 놓고 봤을 때 과연 향후 엔비디아를 나쁘게 볼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특히나 GB200이라는 부분에서 2개의 블랙웰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1개의 CPU가 들어간다고 있었죠. 근데 이 CPU의 1인자가 누굽니까? 인텔이죠. 인텔이 왜 최근에 주가가 폭락을 하고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었냐면 인텔의 성장 가치를 훼손했던 건 바로 이 엔비디아였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자신들이 만든 CPU를 탑재를 시켜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차세대 AI 반도체 가속기 이 제품이 1조 달러라는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전환시킬 제품이 인텔이 아닌 자신들의 CPU를 탑재시킨 GB200이라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은 겁니다. 포포 시리즈의 수요가 워낙에 탄탄하니 어차피 우리가 독점하는 시장인데 빨리 서두를 필요 있나 생각을 또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GB200이라는 차세대 AI 가속기에서 엔비디아가 자체적인 CPU를 탑재시켰다는 부분을 간과하더라고요. 엔비디아가 인텔이 독점하고 있던 부분을 선전포고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작게 생각하면 안 되고 반드시 플러스 시켜줘야 되는 근원적인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엔비디아의 이번 주가 하락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성장에 의심을 하지 말라. 너무 단기적인 기대치가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졌을 뿐 엔비디아는 제 갈 길을 잘 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엔비디아 주가의 핵심 키워드는 피크아웃이냐 아니냐가 될 텐데 우리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엔비디아의 근원적 펀더멘탈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